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심리학의 거장 중 한 명이죠. 칼 융과 함께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나볼까 합니다. 융은요, 우리 각자의 정신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. 자, 이 질문,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보통 우리가 무의식하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나 잊어버린 기억들이 쌓여있는 창고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융은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그 밑에 차원이 다른 깊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. 자, 그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, 그 첫걸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층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말하자면 우리 정신의 가장 바깥쪽, 그 표면부터 한번 살펴보죠. 이건 프로이트 심리학 덕분에 우리한테 꽤 익숙한 개념이죠. 개인 무의식. 말 그대로 나라는 한 사람의 역사책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융한테는 이게 뭐랄까 정신 전체로 보면 겨우 겉에 있는 흙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.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우리가 개인적인 기억이라는 이 겉흙을 한 삽, 두 삽 파내려 가다 보면 그 아래에는 아주 단단한 기반함처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더 근원적인 차원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융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죠. 바로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깊고 단단한 기반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. 이게 살면서 겸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인종이나 문화,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 같은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개인 무의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의 유산인 셈이죠. 그러니까 하나는 나만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의 신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스케일이 다르죠? 좋아요. 그럼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는 이 깊은 층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? 이제 그 내용물, 인류 공통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원형, 이 개념이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해요. 이건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텅 비어있는 틀이나 형식 같은 겁니다.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있다고 쳐요. 이건 슈퍼맨이나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인물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보편적인 패턴 그 자체인 거죠. 이 틀 안에 어떤 문화가 어떤 이야기를 채워넣느냐에 따라 모습은 달라지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는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게 됩니다. 융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. 이 정신의 패턴들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들이라고요. 이게 무슨 고고학 유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원형들을 만나고 있거든요.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신화 속 신들이나 동화에 나오는 마녀, 그리고 요즘 우리가 열광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까지. 시대와 장소는 전부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그 속에 이런 보편적인 패턴, 원형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으로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마치 인격체처럼 느껴지는 원형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존재,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마주치기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. 그림자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. 내 안의 열등감, 이기심, 부끄러운 욕망 같은 것들이죠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걸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꼭 남한테서 발견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. 쟤는 왜 저래? 하면서요. 사실 그게 내 모습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.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게 물론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진정한 자기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죠. 이 그림자라는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더 복잡하고 또 강력한 원형을 만나게 됩니다. 융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, 반대로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있다고 봤어요. 특히 이 아니마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영감을 주는 뮤즈였다가
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를 비이성적인 감정의 늪으로 끌어내려 파멸시키는 세이렌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이중적인 존재입니다. 말 그대로 삶의 예측 불가능하고 창조적인 힘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. 자, 지금까지는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융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. 이건 오늘날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. 옛날 사람들은 말하자면 신화나 종교 같은 아주 튼튼한 보호벽이 있었어요.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강력한 힘들을 이 벽 안에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었죠. 그런데 현대사회는 합리성,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벽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.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? 상징이라는 보호벽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방향을 잃고 텅 빈 느낌, 영적인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원초적인 힘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다는 거예요. 마치 댐이 터져버린 강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랄까요? 융은 전통적인 상징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. 융의 경고는 정말 날카롭습니다. 의미 있는 내면의 상징이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은 결코 그대로 비어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자리를 온갖 종류의 얄팍하고 극단적인 외부의 이데올로기들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. 깊이 있는 성체 대신에 그냥 단순하고 자극적인 구호가 그 공허함을 파고드는 겁니다. 융은 이게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이라고 봤어요. 이 인용구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의미의 보물을 찾으려면 이제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, 바로 무의식이라는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현상들, 또 우리가 즐기는 문화,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보편적인 패턴, 즉 원형들이 꿈틀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융의 이 마음의 지도는 어쩌면 우리 자신과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.